정적분해 활용 중단원 마무리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먼저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 해서 곡선 y는 x제곱 이 함수와 두 직선 x는 0 그리고 y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파란 부분을 S1 그리고 곡선과 y는 0 그리고 x는 1로 둘러싸인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S2라고 했을 때 S2분의 S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먼저 여러분 S2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얘가 0부터 1까지 S2는 0부터 1까지 x제곱을 적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넓이니까요. 네. 그러면 3분의 1 x 세제곱 0부터 1까지 그럼 3분의 1이 이제 S2의 넓이가 됩니다. 3분의 1이 그럼 이제 S1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S1의 넓이는 여러분 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S2의 값을 요만큼의 값을 빼주면 S2의 값이 나오게 되죠. 즉 1-3분의 1 3분의 2가 S1의 값이 됩니다. 따라서 S2분의 S1의 값은 3분의 1분의 3분의 2가 돼서요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죠? 네,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 볼게요.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y라는 식을 절대값 이 x에 대해서 우리 분리를 시켜볼 수 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가 0보다 작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얘는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고요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x가 0인 애를 기준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판단해 줘 볼게요.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과 2라는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요런 함수예요. 그쵸?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이제 y절편으로 가지면서요. 요렇게 되는 애예요. 그쵸? 그런데 0보다 클 때만이니까 우리가 요렇게 그리는데 요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죠? 얘가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1을 지나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함수예요. 그쵸? 이렇게 된 함수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줘야 될 거다. 즉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요. 이 함수를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넓이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줍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0부터 2까지는 역시 이쪽 0보다 큰 쪽인데 음수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줍니다. 자,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 0부터 2까지. 자, 0 대입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4 더하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그리고 플러스 2분의 4 마이너스 4 빼기 0 대입하면 0. 자, 이거 계산해보면 여러분 3분의 20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해보세요. 7번 가겠습니다. 7번 두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와 y는 x제곱 플러스 bx가 모두 점 1,4를 지난대요. 그래서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써라. 자, 그럼 먼저 둘 다 이 곡선 둘 다 1,4를 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의 식에다가 전부 1,4를 대입하게 되면 성립해야 되죠, 등식이. 네,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4는 이쪽 식에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래서 a의 값은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에다가 1,4를 대입하면 4는
1 플러스 b가 돼서 b는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곡선은 각각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고 y는 x제곱 플러스 3x가 됩니다. 자, 이 두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요.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이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 되니까 이런 모양의 이제 넓이를 구해라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럼 뭐부터 찾아줘야 돼요? 교점을 찾아줘야 되죠. 그런데 교점 찾아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도 되지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우리 뒷반 수업 시간에는 한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뺀 함수,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즉 한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빼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든 것이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것이다. 넓이를 구하는 것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는 함수가 됩니다. 네, 그럼 얘가 이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얘가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 되네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얘가 0이 되고 x가 마이너스 3 또는 1에서 만나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3, 1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요 함수를 그대로 적분해주면 되죠.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을 적분한 거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3 대입하면 3분의 2 곱하기 27 마이너스 9, 28 마이너스 3, 6, 18.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해주면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럼 3분의 뭐가 되냐면 64가 나오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문제 8번. 곡선 y는 x세제곱과 곡선 위의 점 1,1에서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자, 여러분, x세제곱의 그래프는요, 대략적으로 요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생긴 아이예요. 맞죠?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근데 1,1에서 접하는 접선을 그렸대.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럼 쭉 그려지죠. 그러면 이 x세제곱이라는 함수와 접선이 1,1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점에서 만나요. 그럼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되나요? 그럼 우리 먼저 뭐 구해줘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 먼저 구해줘야겠죠. 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접점과 기울기입니다. 접점은 1,1로 주어졌고요. 기울기는 y' 해요. 3x제곱 x에다가 1 대입하면 그게 기울기죠. 그래서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L은 y-1은 3x-1, 즉 y는 3x-2라는 이제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3x-2라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한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 요거 3x 플러스 1을 뺀 함수를 새로 설정해서 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된다. 는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된다.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조립제법 우리 써볼게요. 1, 0, 마이너스 3, 2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이 1로 한 번 더 되죠, 여러분? 1, 1, 1, 2, 2.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y는 x-1 제곱 x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얘는요, x축하고 마이너스 2와 1 점에서 만나면서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둘러싸인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즉,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이 함수를 적분해주면 되는데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적분해주면 돼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요. 그러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1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
마이너스 4분의 16 마이너스 2분의 4, 3, 12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쵸?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 4분의 27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해보세요. 네, 9번. 곡선 y는 3x 마이너스 x제곱과 직선 y는 m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6분의 1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이거 교점의 좌표를 구했을 때 이거 여러분 이제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뒤에 반 수업 시간엔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하긴 할 건데요. 앞에 반 1, 2, 3, 4반에서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곡선과 이차함수에 한해서예요. 곡선과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표현되죠. 6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의 절대값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이거 뒤에 반에서도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런 공식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공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우리는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어쨌든 위로 불러오긴 함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예요. 3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mx라는 두 함수를 서로 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m 요런 함수가 돼요. 얘가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x와 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교점 x좌표는 0과 3 마이너스 m이 돼요. 그러면 얘는 0하고 3 마이너스 m, 여러분 3이 m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3 마이너스 m은 0보다 커요. 이렇게 위로 불러오긴 하면서 x축으로 둘러싸인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3 마이너스 m까지 그대로 적분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mx. 자, 얘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3 마이너스 mx제곱. 얘를 0부터 3 마이너스 m까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3 마이너스 m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3 마이너스 m의 제곱인데 앞에 3 마이너스 m이 한 번 더 있으니까 세제곱이 되죠. 0 넣으면 0이에요. 자, 얘는요, 요거로 묶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6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네, 얘가 이제 6분의 1이 됐다는 얘기죠. 즉, 3 마이너스 m의 세제곱이 이제 1이 됐다는 얘기고요. 즉, 3 마이너스 m이 1이란 얘기고, m이 뭐란 얘기예요? 2란 얘기가 되죠. 자, 이거를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한번 해보면 우리 교점의 좌표가 3x x제곱과 mx가 같다라는 거예요. 얘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새로 구성해서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알파가 0이 되는 거고 베타가 3 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해줘 본다면 6분의 1 0 3 플러스 m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것의 절대값이 될 거다. 그래서 얘는 결국 6분의 3 마이너스 m의 세제곱이 나와서 얘가 6분의 1이다 라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이해되나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요 공식같이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되겠죠? 네,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속도 가속도 문제네요. 속도와 거리 문제네요. 자, 여러분, 속도와 거리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속도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 수업 시간에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 방향이 바뀔 때, t는 a에서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어떻게 됐었나요, 여러분? 이제 VT라고 할게요, 속도를. VA의 값이 0이 되어야 했었어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즉, V의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 변하는 이 순간의 점에서는 속도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운동 방향이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을 때는 어떠냐면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플러스로 가든지 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만 가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항상 속도는 0보다 크거나
속도의 부호는 항상 똑같아요. 0보다 작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막 앞으로 가다가 잠깐 멈춰섰다가 다시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속도가 잠시 0이 됐지만 운동 방향이 바뀐 건 아니죠. 그래서 등호도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V1T랑 V2T. 그러니까 이제 점 P와 점 Q에 대한 속도가 각각 주어졌는데 점 P하고 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한 점이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다른 점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고, 다른 한 점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또 다른 점은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즉, 두 속도의 곱의 부호가 음수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거는 충분히 정리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해보죠. 직선철로 위를 60/s, m/s 속도로 달리는 기차의 제동을 건 t초 후의 기차의 속도가 이렇대요. 기차의 제동을 건 후 완전히 정지할 때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정지했다는 얘기는 VT가 0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VT, 즉 60-3T가 0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T의 값이 20이 되겠죠? 아, 그럼 20초 때 얘가 이제 0이 됐구나, 멈췄구나, 드디어. 그러면 그랬을 때의 이동한 거리니까 0부터 20까지 속도, 얘를 절대값을 적분해줘야 되죠. 자, 얘는요, 여러분 1차 함수예요. t, v라는 좌표평면을 가지고 와본다면 y좌표는 60이면서 x좌표는 20이면서 이런 함수가 돼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0부터 20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주면 돼요. 우리 요거는 굳이 할 필요 없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줘도 괜찮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 20, 높이 60, 그리고 나누기 2 해주면 600이 나옵니다. 그래서 600m를 이동했을 거다. 제동까지 걸린 시간이 600m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문제 남았어요. 11번. 좌표가 1인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답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문제 1번 보면은요,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점 P의 위치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여러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속도의 그래프예요. 속도가 언제 0이 되나요? 네, 3일 때 0이 되죠. 이때까지는 플러스의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3초가 됐을 때 딱 멈췄다가 3초 이후부터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바뀌는 순간 이때의 t는 3이에요. 근데 위치예요, 위치. 1번. 위치니까 우리는 이제 위치 x3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그 위치는요, 우리 0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VT를 적분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좌표가 어느 점에서 출발했어요? 1인 점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1을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얘는요, 우리 직접 이거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이 위치잖아요. 여러분, 위치인데 우리가 3초간 이동했어. 이동한 위치는 양의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했냐, 속도를 적분해주면 되는데, 이 적분된 결과가 여러분 다 항상 양수죠. 맞아요? 양수예요. 그러니까 요거 적분된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 넓이, 자, 요거 넓이, 삼각형 넓이, 직사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구해주면 되죠. 직사각형 1, 높이 2,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직사각형 1 곱하기 2, 그리고 삼각형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쫙쫙 약분돼서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6이 답이 된다. 2번. 5초 동안 움직인 거리예요. 0부터 5까지 절대값 VT를 적분해주면 되는데요. 얘는요, 그냥 0부터 5초까지 이만큼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0부터 3까지는 6이라고 구했어요. 6 더하기 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주면 돼요. 밑변의 길이 1이고요. 높이가 2고요. 높이 2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6 더하기 2가 돼서 8이 될 것이다. 될까요? 12번.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a 그리고 곡선과 x는 a,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 두 도형의 넓이가 같았대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예요. 넓이가 같다고 했어. 그런데 여러분 적분의 결과는 음수가 나올 수 있죠.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그 적분의 결과는 음수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 b의 적분값은 b의 적분값은 곡선이 x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의 형태가 나오겠죠. 만약에 3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a의 적분의 결과는 두 개가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이 같은 거예요. 적분 결과에. 마이너스 3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0부터 2까지 곡선 이거 fx라고 할게요. 여러분. 자, fx를 적분하잖아요. 얘가 결과가 마이너스 3이고 2부터 a까지 fx를 적분하면 이 결과가 3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0부터 a까지 f를 한번 적분해 볼까요? 얘는 0부터 2까지 f 그리고 2부터 a까지 f라고 우리가 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3이죠. 얘가요? 3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0이 돼요. 넓이가 같은 경우에.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0부터 a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의 결과가 적분 결과가 0이 될 거다라는 걸 이용해서 a의 값 찾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0부터 a까지 3분의 1 a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a제곱으로 묶으면 3분의 1 a 마이너스 1이 0이 돼요. 그래서 a는 0이거나 3이 되는데 a의 값은 어때요?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여기 있으니까요. 2보다 큰 데 있으니까. 그래서 a의 값은 3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겠죠? 조금만 힘내세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13번. 자, 두 곡선 y는 a제곱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과 직선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a라고 할 때 최소값을 구하라. 자, 그림 한번 판단해 볼까요? a제곱 x제곱 뭐 이렇게 조금 우리가 그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얘가 y는 a제곱 x제곱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얘랑 x는 3 여기 있다고 치겠습니다. 3으로 둘러싸인 이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얘가 0에서 만난다는 거 우리는 지금 0 넣으면 다 0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0부터 3까지 위에 있는 그래프 a제곱 x제곱의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그래프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뺀 거를 적분해주면 돼요. 그죠? 얘가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0부터 3까지 정리할까요? a제곱 플러스 1 x제곱을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 a제곱 플러스 1에다가 x세제곱 0부터 3까지 그러면 3분의 27 a제곱 플러스 1 빼기 0이 됩니다. 얘는 약분하면 9가 되죠. 그래서 9a제곱 플러스 9가 sa가 되는구나. 두 번째 a분의 s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해보면 a분의 9a제곱 플러스 9예요. 자, 얘는요 9a 플러스 a분의 9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9a a가 하나는 저기 분자에 있고 a분의 9 하나는 분모에 있어요. 이런 식이 나오면 우리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산술기하 평균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 a 더하기 b 있으면 2 루트 ab. 자,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산술기하 평균. 얘를 하나의 a 얘를 하나의 b라고 한다면 2 루트 9a 곱하기 a분의 9가 되죠. 그러면 a가 약분이 됩니다. 감사하게. 얘는 2 루트 9, 9, 81이니까 9가 돼요. 18.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a분의 sa는 1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최소값은 18이 된다라는 것이죠. 되겠죠? 산술기하 평균. 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가 출발한 지 t초 후의 속도를 VP, D, VQT가 각각 이렇게 주어졌다. 점 P는 원점, 점 Q는 좌표가 6인점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출발한다.
했대. 출발한 지 A초 후에 PQ가 만난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얘의 이것의 각각의 위치 함수를 여러분 V라고 하면 안 되지. XPT 그리고 XQT라고 한다면 어때? XPT랑 XQT가 어느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A라는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찾아라 이 말이야. 그럼 먼저 우리 뭐 해줘야 돼? 위치 함수부터 찾아줘야 되죠. PQ의 위치 함수부터 찾아줘야 돼요. 자, XPT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얘는요, P는요,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0부터 어딘지 모르는 T까지 이동해요. 4T를 적분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2T 제곱이 돼요. 여기다 쓸게요. 2T 제곱 0부터 T까지. 그러니까 2T 제곱이 XPT의 위치 함수예요. 그리고 QT 해볼까요? 얘도 0부터 T까지 2T 플러스 1을 적분해주면 되는데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6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6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6 더하기 T제곱 플러스 T까지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6이 이제 Q의 위치 함수가 되죠. 두 번째, 두 점이 A라는 점에서 만났대요. A초 후에 만났대. 그러면 XPA 2A 제곱과 XQA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이 어때야 해요? 같아야 되겠죠. 그럼 넘겨요 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 됩니다. 2, 3, 6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3이 0이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3인데요.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쵸? 초가 0보다 작을 순 없죠. 그래서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이렇게 우리 중단한 마무리 문제도 5번부터 14번까지 모두 다 잘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에는요, 대단한 마무리 할 건데, 대단한 마무리 문제가 좀 돼요. 이거는 두 번에 나뉘어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